네, 조금 전 말씀드렸던 대로 북한의 오늘 새벽 미사일 발사 실험과 관련해서 전문가 모시고 더 깊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윤영호 국민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취임 닷새 만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네. 좀 이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시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한 대로 좀 너무 이른데 지금 북한으로서는 이제 자기네가 미국의 압박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보여주는 그런 면이 작용해서 이렇게 시기를 빠르게 당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새 정부 들어서 그리고 앞으로도 펼쳐질 분위기를 좀 주도해 나가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종전과 다른 것은 중국이 미국의 설득과 압박에 의해서 상당히 대북한 강경책을 지금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사실 지금 사면초가를 할까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걸 나름대로 타개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결정 같은데 그렇게 현명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이번 정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대담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전 정권보다는 그래도 대화의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일단 닷새 만에 강경하게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남북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향후에 북한의 이런 도발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북한이 지금 자충수를 두고 있지 않는가. 예. 그야말로 오히려 남북한 간의 어떤 대화 채널을 가동시킴으로 인해서 예. 이 국제관계에 다른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러한 노력 대신에 오히려 이번에 이러한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정부마저 자극을 해서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남북한 대화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단호한 대처를 해야 되겠다. 네. 오판을 한국 정부가 대화하려고 한다는 그러한 오판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북한이 이러한 오늘의 이러한 결정 같은 것을 차후로는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지적은 이제 북한이 이른바 몸값을 올리고 또 향후에 펼쳐질 상황에 대해서 기선제압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하지만 오판이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북한 문제도 그렇고 여러 외교 정세가 사실 좋지만은 않습니다. 네. 특히 미, 중, 러, 일 이 둘러싼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취임을 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4강과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했어요. 하나하나씩 짚어볼 텐데 일단 그 전화통화를 해서 나눴던 메시지에 대한 총평을 짧게 한마디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아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이 위기는 기회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취임 이전까지의 여러 가지 나쁜 상황, 위기같이 느껴졌던 것을 일거의 하나의 기회로 그렇게 바꾸는 그러한 통화를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면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지켜봤던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에 사실 이제 개별 국가 원수와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하면 제가 차례차례 얘기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대화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기에서 기회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어떤 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나요? 이를테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만 해도 이분이 미 국내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거는 뭐 오늘 이 시간에 이슈는 아니고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종전의 어느 대통령보다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면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 앞으로 그렇게 한 정책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아주
적절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G.W. 부시 대통령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했지만 이라크 전쟁에 너무 매몰되는 바람에 북한에 대한 일체 역할을 못했거든요. 예. 또 직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국내에서의 여러 가지 업적에도 불구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그 전략적 인내라는 그러한 미명하에 사실 뭐 별로 한 것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는 여하튼 중국하고 경제 면에서 중국에게 양보를 하면서까지 네. 북한을 압박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북한 문제가 미국에 있어서 아주 종전의 중동 문제처럼 그 가장 우선순위 위에 올라가 있고 한 것은 너무 좋은 기회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같이 동반해서 북한을 압박해서 빨리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각국마다 하나하나씩 좀 세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네네. 먼저 미국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미국과 우리나라의 동맹 관계가 쉽게 흔들릴 일은 뭐 없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출신이다 보니까요. 세부적인 협상의 항목을 놓고서는 줄다리기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사드 배치 비용 문제도 그렇고 FTA 재협상 문제도 그렇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그 전략을 좀 조언을 해주자면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결코 위험 부담이 있는 그러한 이 방향으로 나가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좌충우돌형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그러한 퍼스널리티이기 때문에 전 세계 지도자들이 사실 좀 트럼프의 눈치를 보고 또 뭐 적절한 용어는 아니겠습니다만 아부하는 그러한 스타일로 네. 접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에서 강대강으로 맞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기에는 네. 위험 부담이 크고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대북한 관계에서 지적한 바처럼 그러한 중시하는 칭찬도 해가면서 사안을 다뤄야 되는데 이제 사드 비용 청구는 그동안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제 그 생각으로는 이것이 대중국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 예. 즉 사드 설치가 어떤 한국의 방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예. 따라서 한국이 비용 부담해야 된다 예. 하는 그런 논리적인 선상에서의 비용 청구인 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우리 한미동맹 그 소파 협정도 있고 해서 뭐 꼭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먼저 뭐는 못하겠다 하는 식보다는 설득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맞다고 네.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미 FTA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재조정을 세부적으로 해나가는 가운데서의 예. 설득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우리의 조야가 네. 트럼프를 비난하고 비판할 경우에는 예. 이분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나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사드 배치가 한국의 방어를 위한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중국에 던지기 위한 것이라면 네. 그렇다면 사실 사드 배치에 대한 비용 문제 아무래도 우리 정상과의 그 대화 테이블에서 꺼낼 수밖에 없는 문제겠네요.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이제 양면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대중국 메시지라고 할 경우에는 구태여 사드보다는 오히려 사드 배치도 자기네가 다 부담해서 하니 한미 FTA에서의 어떤 양보를 우리한테 좀 요구하거나 저는 그런 식인 조정이 있으리라고 예. 봅니다. 일본과의 아베 총리와의 통화도 했는데 민감한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건드렸는데 국민 정서상 그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주장을 한 거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제사회의 규범에도 아주 적합한 그러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한번 칭찬하고 싶은데요. 뭐냐 하면 여하튼 국제 간의 합의나 협약이나 이러한 거는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것을 재협상이 원칙이고 전혀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근데 따라서 그러한 재협상 용어가 아니라 국민 정서가 수용하지 못하니까 어떤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니까 할 얘기는 다 하시면서도 기본적인 틀을 깨지 않은 아주 현명한 대응을 하셨다고 보고요. 네. 저는 차제에 사실 이제 그 소녀상이 이제 그 합의 이후에 부산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다시. 이러한 것은 이제 제가 다른 예를 들자면 3.1운동. 전국적으로 있었지만 우리가 3.1운동 기념비가 전국에 곳곳에 있는 건 아니죠. 더군다나 이 소녀상 경우에는 뭐 자랑스럽다기보다는 우리가 참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을 초래했으니까 우리가 국력이 예. 나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하나의 이것을 곳곳에 설치하는 식인 예. 분위기에 그것은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면의 자제는 일본과는 별도로 있어야 되고 예. 문 대통령께서 통화 중에 언급한 것처럼 고노나 무라야마 그 이전에 총리들 때 이미 일본 국가의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로부터 아베가 지금 후퇴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재조정 단계에 들어가서 아베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네. 하는 가운데서 이 마무리가 되면 좋겠고 그 이전까지는 근데 아베가 이제 극우적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대통령께서 말씀한 것처럼 투트랙으로 그래서 과거사나 역사 문제는 그거대로 서로 협의를 하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우리 동북아에서의 그 안보 문제라든지 경제 협력 이러한 것은 추구해 나가는 식으로 예.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사실 일본 문제보다도 더 어려운 게 중국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짧게 조언을 해주시자면 네. 이 경제는 사실 중국에 또 안보는 미국에 사실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사실 중국에 대한 대응 전략 짜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이면에서는 그 사드 문제가 지금 핵심인데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외교 국제관계 용어로 페타 코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이미 그 사드 문제로 우리는 피해를 볼 만큼 중국으로부터 받았고 네. 이미 또 2기가 성주에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돌리고 무슨 뭐 재고하고 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 말씀에 대한 또 설명을 길게 듣고 싶은데 다음번에 한번 다시 또 마련해서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